자, 이번 시간은 몬테지아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오순탁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오순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년차 오승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몬테지아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지아 프랙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붙은 골절 중 개인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골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히 진단되지 않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몬테지아는 1814년에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얼나의 골절에 라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이 동반된 사례를 보고했고 루이스 바도는 1967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몬테지아 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데 왜 놓치는 경우가 많을까? 어쩌면 이제 몬테지아라는 이름이랑 그리고 우리가 바도 분류 체계에 가려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몬테지아 병변의 핵심은 포함본의 프랙처가 있을 때 라디알 헤드가 디슬로케이션 되거나 서블럭세이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임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후완본 프랙처로 내원한 환자가 있다면 엘보 조인트에 대한 평가를 빼놓지 않고 해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몬테지아가 1814년에 보고한 정례를 토대로 바도는 이제 1967년도에 후완본 프랙처의 라디아레스 디스로케이션이 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라디알 헤드가 앞으로 빠져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바도 1, 가장 흔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본 프랙처로 내원한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엘보우 조인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하겠고 레디오 캐피텔라 라인을 그려보면 레디알 헤드와 엘보우 조인트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디알 헤드가 앞으로 빠지는 상황이 가장 흔한 몬테지알 리전입니다. 라디알 셰프트의 골절이 동반되느냐에 따라서 뭐 타입 1, 타입 4를 나눌 수 있긴 하지만 라디알 헤드가 앞으로 빠졌다는 점에서 타입 4도 타입 1의 변이형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95년도에 레츠라는 사람은 이제 소아에서 생기는 몬테지아는 성인이랑 다르게 열라 셰프트가 골절이 직접 되기보다는 그린스틱 프랙처나 밴딩이 잘 동반되는 점을 강조해서 좀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훈이라 할 거는 이제 소아에서 포함본 프랙처를 평가할 때는 이제 플라스틱 포메이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가해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와 같이 얼라 셰프트 프랙처에 동반된 라디알 헤드의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평가했고 매뉴얼 리덕션에서 보존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수상 후 3개월이 지났고 골리압되고 엘보우 조인트도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몬테지아 병변을 모식도로 나타낸 거고 그렇다면 이런 급성기의 몬테지아 병변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라디알 헤드가 빠진 상태에서 얼나만 리모델링이 되면서 라디알 헤드가 정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시간이 지나서 라디알 헤드를 정복하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나를 절골하고 늘려서 라디알 헤드가 정복될 공간을 만들어줘야겠고 이전에 포함본 프랙처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한 뒤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얼나 셰프트에서 약간의 보잉이 확인되고 있고 레디오 캐피탈 라인을 그리면 라디알 헤드가 디스로케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몬테지알 리전이 있었지만 엘보우 조인트에 대한 평가가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변을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오픈해서 얼나 랭스닝 시행하고 라디알 헤드를 정복하고 고정을 했습니다. 수로 3개월 지나서 레디오 캐피탈 라인을 다시 그려보면 라디알 헤드가 정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몬테지아 병변은 라디알 헤드가 라테랄로 서블럭세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굳이 바도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자면 바도 타입 3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프록시말 얼나 있는 골절은 우리가 매뉴얼 리덕션 할 때 잡을 수 있는 골편이 짧아서 매뉴얼 리덕션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이제 또 코로나 플레인에서 바로스 디포미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교정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경우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프록시마 얼나의 골절이 확인되고 이제 라인을 그려보면 라디알 헤드는 라테랄로 서블럭세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핀을 넣어주면 이제 메듈라를 따라서 핀이 들어가면서 얼라는 이제 교정이 되고 그래서 라디알 헤드를 정복하고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에서는 트라우마로 몬테이지알 리전이 생길 때 라디알 헤드가 포스테리어로 빠지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제니탈 라디알 헤드 디슬로케이션이 주로 포스테리어 디슬로케이션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몬테지아인지 컨제니탈인지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생길 때랑은 다르게 선천성은 보통 이제 양측성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서 캐피탈룸은 작고 레달 헤드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엘러담노스 신드롬이나 넬파틸라 신드롬, 뭐 오스테오콘드로마토시스 같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뭐 변형이 심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이 심하면 이렇게 외고정 장치를 사용해서 변형을 교정하고 정복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고정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신현수를 시행하고 교정된 모습입니다. 네, 몬테이지아 프랙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함원 프랙처로 내원한 환자한테서 반드시 주관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고, 이때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라디오 캐피탈 라인을 그려서 라디알 헤드가 빠진 방향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포함본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환자가 내원한다면 이게 양측성인지 다른 신드롬은 없는지 캐피탈룸이나 라디알 헤드의 모양은 어떤지 평가해서 컨제니탈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몬테지아 프랙처에 대해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싹 선생님 아주 오늘 발표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더 1하고 그러니까 바더 3가 제일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바더 1 같은 경우는 한번 바더 1 봐볼까요? 다음 바더 1 같은 경우는 수술장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 응급실에서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수술장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도 3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도 3 같은 경우는 바도 3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실에서 리덕션 한번 해보는데 이게 참 리덕션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골편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리덕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또 수술장 가서 시야를 하게 된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바도 3 같은 경우는 이게 엘보 근처잖아요. 그래서 그로스 포텐셜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널 플레이는 리모델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루스 같은 게 남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철저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발표 잘했습니다.